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네. 편안해졌어요. 전에 너무 국회의장이 모셔가지고 아니 이제 제가 취재 편의점에 모실 사람이 한 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의전서열 2위도 1위가. 방금 다녀가시고 네. 이제 1위 한 명 남았네. 1위 네, 한 명.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싶습니다. 대통령만 모시면 돼요 이제. 급해지면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네. 급해지면. 특검 받겠다고. 여기 나와서 특검 받겠다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이 꽉 막혀 있다. 이게 뭐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안 만나고 개원식도 안 오고 시정연설도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대독할 걸로 보이고 자 큰일 났습니다. 오늘 표결도 결국에는 부결 가능성이 그죠. 높아 높아 보이죠. 보이죠. 예, 실제로 뭐 의원님 좀 보시면 어떠세요? 이번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결심을 할 단계는 아닌 것 아니다. 같고, 왜냐하면 그 다음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국힘의원들도 예. 일단 자기 살 길이 보여야 다른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수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끊임없는 도돌이표의 악순환에 빠졌어요. 특검법 본회의 그러니까. 통과, 거부권, 재의결, 회기. 예, 폐기. 그리고 다른 거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맞아요. 지금 의료 대란도 그렇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더 심각해졌어요. 의대 교수들도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참 큰일은 큰일이에요. 지금 아니 의대 교수님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집단 처음 어, 봤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예, 어. 시위를 하셨어요. 다. 글쎄. 교수님들이 나 전부 그거 보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민주노총 막 이런 분들이 했는데 거기를 의대 교수님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대통령 비판하는 최대 그 표현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대통령은 왜 그런답니까? 이게 최고의 비판인 사람들이요. 내가 네. 대부분 만나보면 진짜 정치적인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완전히 변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 대학 교육의 핵심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의학 평가원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대학의 그 저기 이런 것들 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의학 교육은. 예. 그런데 거기서는 아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이러면은 저기 교육이 안 됐으니까 유급입니다. 휴학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네. 그 순간 감사가 들어온다. 야 이거는 거의 저 교육 현장 붕괴 이제 그 전조가 이제 파국적 전조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돼요. 평가 기관이 무너졌는데 아무렇게나 그럼 부실 교육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의대 교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의대 교육 자체가 무너지면 근데 그거는 전 국민이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의료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내년 얘기죠. 3월에 들어오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네. 입학생들도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참나. 이런 상황에서 1학년을 보내고 싶겠어? 군대 나갔다 오지. 일단 들어간 다음에 군대 나갔다 아수라장인데. 오자. 군대도 너무 짧은데 잠깐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55분 JTBC 속보인데요. 민주당 혁신당 어제 밤사이에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협상이 결렬돼서 아마도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추가 보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쉽지 않네요. 예. 이렇게 무능한 야당도 처음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야당할 때도 뭐 웰빙족들 뭐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야당이 최소한의 역할은 했거든요. 아니 그때 2019년 10월 1일로 제가 기억하는 10월 3일이었나요? 네. 이른바 조국 사태 벌어졌을 때 광화문에 100만 진짜 모였잖아요. 네. 어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저도 물론 지금 야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무능한 야당은 처음 봐요. 이 와중에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호남은 어차피
뭐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당선될 테니까 거기서는 경쟁한다고 치고 부산 금정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못 이뤄낸다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최종 결렬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협상이 예. 결렬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렬은 아니겠죠. 네, 제가 설마. 보기에는 네.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고 이제 처음 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방식에 대한 결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원칙 그 후보 단일화 자체 결렬이 아니고 예. 방식의 결렬. 방식의 결렬. 예, 예. 이런 부분으로 조금 약간 예. 좀 정확했나 해석이 일단 필요하다. 제목은 기사 제목은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로 나오기 때문에 1차 협상은 또 이렇게 부결됐다가 또 2차 3차 가면서 근데 가만히 있어봐. 다음 투표용지 주- 인쇄가 아직 안 월요일이- 들어갔을 거예요. 월요일이 예. 투표용지 인쇄일 예.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어떤 그 단일화 협상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니까 약간 그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자 한다면 여론조사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잠깐 그냥- 지금 어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뭐 깨졌을 수는 있는데요. 그 후보 협상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토론회 생방송 토론회로 결정한다는 것 같아요. 방식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 후보 토론회를 4일 오늘이네요. 오늘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한다는 거고요. 한 번. 그리고 방식은 2022년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질문 내용 뭐 기타 세부사 이게 세부사항 논의에서 조금 아니, 결렬된 모양이네요. 토론회를 본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토론회를 아, 그러니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하고 여론조사 시기는 여론조사 2위 후보가 2024년 10월 6일 6시 저녁 6시 이전에 부산시 금정구 선관위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금 사실은 얼마 몇 여론조사 시간 안 남았는데. 여론조사 돌릴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없죠. 사실은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그 스케줄대로 해도 따뜻한데. 네. 그러면 이건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합의- 단판 져서 그냥 단판으로 단판으로 그냥 해버리는. 단판으로 하고 여론조사도 축소해서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또 임시적인 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서 어쨌든 이 선거를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뭐 이런 방식인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조금 길긴 한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조국 혁신당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항과 부분은 관련해서. 문항 설문 문항이 저는 문제였나 타협 보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이면은 다시 또 좀 라인을 바꿔서 만나면 예. 가능할 수가 있겠다. 라인을 바꿔서 아니 예를 들면 대표 라인에서 무리 없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무 라인에서는 안 됐잖아요. 안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대표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결렬된 건 결렬된 거죠 하지만 합의한 원칙이 있으니까 예. 우리 쪽에 누굴 내보낼 테니까 나와라. 실무자를 바꾸는 거예요. 뭐 실무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표의 특사가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층적인 접근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서 금천구청장 선거를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 그러면 작년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의 야당 승리보다 사실은 몇 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서울이고 네. 여긴 부산인데 부산이죠. 부산에서 여당 후보가 진다. 예. 더군다나 보궐선거에서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유리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휴일날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서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층은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고령층인 분들이 지지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궐선거는 다른 그 동시선거보다 훨씬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예요.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부산인데. 네, 근데 네. 지금 부산도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연령별로 보면 60대까지는 다 여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70대 이상만 뭐 부정평가가 높을 때도 있고 긍정평가가 높을 때도 있고 이런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해서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부산 금정 더군다나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일단 국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 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요 다음엔 정말 재의결에서 통과돼요. 그러니까 이 부산 금정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산 금정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스탠스가 확 바뀔 수 그럼요.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일화 협상인데 이게 그냥 문항 설계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고 좀 거국적으로 생각을 좀 실무 단위에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소탐 대실하지 말고 예, 소탐 대실하지 말라고 지금 개혁신당의 문제는 김영남 의원께서 팁을 주고 계십니다. 그 소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소탐이 예, 있어 그러니까 보여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제 전원 비례로만 채워진 저 정당이다 보니 네. 언제 조국 대표는 또 그 사법적인 어떤 그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총선 때부터 보면 마음이 급해요. 네. 그래가지고 총선 끝나자마자 등원도 하기 전에 의원들 매주 워크숍 돌려가지고 거의 뭐 저기 이미 등원할 때는 거의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체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떤 행보 속에는 당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굉장한 어떤 조급성, 절박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총선이 끝나고 이 정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거는 당내의 사정이고 크게 정치 범야권으로 보면 소탐이죠. 그러지만 사실은 또 자기들은 자기들 사정이 있다는 거고 그런 거 하면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은 어쩌면 민주당에는 이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언뜻 느끼는 건데 무슨 심상정 학습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로 졌다. 그런데 다음 선거도 0.5%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제3정당을 지금부터 너무 저기 방치하고 이렇게 길들여 놓지 못하면은 이게 나중에 우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3의 정치의 설 자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까지도. 원천 봉쇄예요. 이렇게 제3의, 되니까 이게 제3의 정당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개혁신당도 보면은 제3정당. 내가 이제 정의당도 느끼는 거는 제3정당. 조국혁신당이 지역에 후보를 냈다는데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그런 정서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다수 대중의 판단은 그건 사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다다음 주에 있을 선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 운영에 상당히 크게 변동이 생기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탐대실할 게 아니라 야권이 큰 판에서 좀 선거를 지휘하고 힘을 모아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4군데 뭐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니까 네. 논외로 하더라도 기초단체장 선거 4군데를 잘하면 야당이 다 이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네. 왜냐하면 인천 강화는 전통적으로는 여당 강세 지역이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강화 쪽에서는 안상수 전 시장의 인기가 높아요. 지금은 워낙 오래돼서 조금 옛날만은 못하겠습니다만 네.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에 강화의 그 도서 지역에 상수도 라인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그
도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꽤 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당 후보하고 무소속 안상수 후보하고 표를 좀 갈라먹으면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 금정만 이기면 거의 잘하면 4군데 아니면 3군데를 이기면 판이 바뀌죠. 그렇죠.